네, 여의도 타짜 정치 비평과 정치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지금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태현 앵커가 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오늘은 맡고 내일은 이제 이재명 범죄심부 우리가 수사에 밀렸네 완전히. 맡게 됐습니다. 수요일 팀에 밀린 거네. 왜요? 그렇죠? 기회를 잡으십시오. 예. 저는 김태현 진행자도 밀릴 것 같은 느낌. 볼륨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김태현 앵커는 하이톤에서. 너무 그래요? 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아이, 볼륨을 줄여서 들어도 된다. 저는 좋습니다. 아침에는 좀 이렇게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좀 멋있는 척하니라고 좀 너무 낮췄나요? 아니 근데 아니요. 유튜브로 진신님이 네. 이 아저씨 누구야? 너무 잘해. 이래.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나님이 또 얘기하셨네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근데 바로 분발하셔야겠어요도 나왔네요. 분발하세요. 가로 열고 앞에 김태현님은 분발하셔야 돼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 타짜도 분발하셔야겠네요. 이건데. 알겠습니다. 이 말로만 듣던 방송만 듣던 타짜분들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예. 사인해 드릴까요? 아니 제 수장님 자주 보니까 굳이 뭐 제가 사인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 문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1035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이 라디오에 고릴라가 들어있나요? 고릴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 먼저 앞서 이제 민주당의 김성환 임정희비 간사가 나오셔서 얘기를 쭉 했는데요.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일처리를 약간 예를 들어 여론조사 같은 거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 문제 없다. 우리는 여러 항목별로 해서 정확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뭐 윤태호 실장님부터 하시겠어요? 김성환 의원님 저 잘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없죠? 가셨죠? 제가 확인할게요. 네. 저 가신 것 같은데. 네, PD가 저 멀리 가셨답니다. 김성환, 김병기 이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신명계 뭐 친명계 핵심으로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은 원래 이해찬 전 대표하고 예. 아주 가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명계로 불리는 것 같은데 뭐 아내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를 아실 테고 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허락 받는 것보다 용서 받는 게 더 쉽다. 예. 요즘 제가 민주당 공천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욕 먹는 거 여기서 중단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될 바에야 뭐 한 대 더 맞고 끝난 다음에 예. 뭐 앞으로 잘하겠다. 뭐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될 거 욕먹는 건 아니냐라는 잠깐이다. 식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크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별로 말을 할 게 없네. 예.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당내에서 상대 세력을 사실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명계가 결집이었고 구심점이 없었다. 몇 번 그 당대표로서 합을 겨뤄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지도 않고 와야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견제할 그런 세력이 없다. 저도 윤태곤 지금 타짜와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그냥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하게라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딱 2016년도 한나라당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월박, 뭐 찐박, 무슨 박 해서 한 20개도 더 됐는데 간별사까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아요. 간별사 얘기 나오죠. 신명 얘기 나오죠. 뭐 찐명, 뭐 친명, 뭐 명자 돌림이 이제 계속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불복이 당시에 2016년도에 명단만 발표하면 그날 하루 종일 불복 선언이었어요. 하루 종일 모든 이 배제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게 역시 근데 비명은 구심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안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때와 그러니까 비명계 그러니까 저 친이와 친박이 싸웠던 또는 친박 내부가 분열됐던 상황과 또 다른 게 비명계는 역시 구심점이 없다. 비명계는 없다. 예. 어떻게 이종근 타짜님이 제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2016년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천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한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뭐 자신들에게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쳐내는 예.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도 친명 인사 한 분과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막 여론의 흐름을 봐라 민심의 흐름을 봐라 당내에서 분위기를 봐라 원로들 얘기를 봐라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 아니다 그런 예.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뭐가 잘못됐냐고 이렇게 우리가 개혁 공천해야 된다고 그동안 있었던 친노 친문 세력들 그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좀 정리 좀 하고 새로운 이러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가죽을 벗기는 혁신 공천이다. 네.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가죽 옷을 입는다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 남의 거 벗겼어. 남의 가죽으로 가죽 전부를 입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방탄 가죽 옷. 근데 지금 뭐 이종근 평론가님이 친문들이 예를 들어 비명이 그 공천을 못 받아도 구심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은 좀 오래됐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뭐랄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보를 할 때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때 다 얘기한 게 친문 의원들이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밖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세력이 없다. 그걸 예를 들면서 지금 나가서 성공할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불만이 없어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대로 구심점이 없어서 못 나간 거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칼을 맞고 목이 잘려 나갈 것이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심점이 없는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지금 공천 과정의 친명 진영을 좀 평가를 하자면 잠시만요. 그 예. 평가는 저희가 광고를 네,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어집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바로 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김상일 평론가님의 민주당 공천에 대한 평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광고를 들었습니다. 예. 뭐 평가를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평가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나만 무조건 옳은 공천인 거죠. 예?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내가 개 전문가인데 뭐 예.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개에 진짜 개 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다 궁금한데 거기에서 게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해주고 예. 게살 냄새가 묻어도 그냥 아유 게살 냄새 나잖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민을 사실상은 이제 무시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구심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다. 뭐 지금 이런 공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뭐 네 분이 다 문제가 있는 저는 것처럼 그런 보인다.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 우리 수박 나가고 나면 멜론 차례다 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고 예컨대 이런 느낌 들어요.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은 민주당에 있다면은 한 물이 70도 정도 되면 반응하는 분들이고 쭉쭉 그 온도 되면 반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정세균, 김부겸 이런 분들은 예. 100도가 아니라 한 110도에 반응하는 분들이거든요. 다 지켜보다가 네. 한참 너무 뒤늦게 뜨거우면 그 성정도 좀 그렇고 너무 점잖다라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왜 그래 늦냐 이런 비판까지 받을 정도인데 그 두 분 110도에 반응하는 분들까지 나섰다면은 많이 당한 거죠. 뭐. 근데 이제
윤태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제 친문이나 비명 싫어하지만 항의하고 근데 문제 없다. 앞서 이제 김성환 의원 얘기 들어봐도 일부 이제 진행상의 문제지 공정하다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또 이른바 진압되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연동돼 있는 건데 국민의힘 이야기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지금 선순환이거든요. 예. 한동훈 지지율이 높으니까 반발이 작고 반발이 작으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런 고리가 형성돼 있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공천을 뭘 하면은 이게 사천 아니냐. 예. 그럼 또 반발이 크고 반발이 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약간 악순환이 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내가 믿을 사람들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이대로 뭐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이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의 어떤 신호, 특히나 지난 12월 2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2023년 12월 한겨레 신문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리더십 안 보이는 이재명,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성환용 논설위원부터 이런 제목들이 한겨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정도라면 당시의 리더십이 얼만큼 흔들려갖고 있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냥 드라이브를 거의 그냥 계속 엑셀을 밟았단 말이죠. 저는 지금 아까 김성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미리 좀 답변을 하면 이겁니다. 김성환 의원이나 혹은 친명 신명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8년 전부터 있던 시스템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해찬 대표가 4년 전에 공천을 하면서 어땠느냐. 자기 불출마 선언부터 했어요, 대표가. 그다음에 그다음 대답이 뭐냐면 그때 당시나 혹은 당시 그 얼음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정적을 내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파의 어떤 그 공천을 했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함께 경선을 했던 라이벌을 쳐내고 안 쳐내고가 자기한테 사실 그게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싸운 게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 두 번 싸웠어요. 2012년도에도 한번 경선 상처가 있어요. 서로.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내에 있는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1년 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공천 줬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근데 거꾸로 지금 뭐 8년 전과 똑같다 같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경선했던 박용진 의원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진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적이라고 지금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잘라낸 꼴이 내분이 돼버리잖아요. 보시기에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받았는데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아니 자기네들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우리 항목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지 않죠. 뭐 상임위 출석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위 10%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박용진 의원이 그 정도 12%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민주당 지금 공천이요. 그냥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총선 승리를 위한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 이게 아니라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이든 아니든 지금 내부에서 막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시스템 공천 맞다고 봐요. 박용진 의원이 그러니까 배점 항목을 보면 당 기여도 뭐 다면 평가, 의원들끼리 평가량이 높은데 거기에 당 기여도가 우리가 이미 받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단식 뭐 집회할 때 나와야 된다. 그래서 SNS에 올려야 된다라고 평가한다. 그런 것들이니까 박용진 의원은 최하점을 받을 거고 그 왜 단식하고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 그 바자회인가 그 음식 먹는 거 뭐 했다고 난리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민주당이 좀 궁금한 거는 박용진, 김명주 이런 분들이 최하지 않습니까?
상위 10%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되게 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건데 그 좋은 생각이 상위 그래야 이제 10%가 누군가 다음에도 공천 받을 만 아, 그러니까 그래야 상위 10% 뭐 받는구나. 제 뭐 느낌에는 아마도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박찬대 의원, 서영.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상위 10%일 것 같은데 예. 저는 각 당이 다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왜 배현진 의원하고 나경원 원외에서는 예. 나경원 위원장이 1등이다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위 10% 좋은 아이디어 최소한 한 15% 정도 공개하면 모범이 되잖아요. 하위야 기분이 나쁘다고 쳐도. 저 정도 얘기하면 윤태곤 실장님이 좀 많이 화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 저 정도 얘기. 진지한 재연.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러면은 완벽한 제도가 없는데도 제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을 잘 운영하면 그때는 굉장히 그 현실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주고 안정성을 주고. 근데 지금 보면 제도를 운영하는 모습이 잘못됐어요. 이게 제도보다도. 제도보다도. 네. 그리고 또 기준도 네. 굉장히 그 디테일에서 좀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디테일로 가면 그 디테일의 기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기준이 국민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모르지만 현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그렇죠. 보인다는 네. 말씀이신 지금 거죠. 또 윤태곤 실장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권력자가 되는 순간 국민들은 그 공천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약간 이거는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는 의견이셨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액션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탈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게 뭐냐면 경선 위주로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경선 참여하면 불이익 받았어. 나는 지금 비명이라고 상당히 좀 낮은 점수 줘가지고 예. 페널티를 준 거야. 나 억울해. 이렇게 하더라도 탈당을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출마를 못 하잖아요. 아니 경선에 참여하면 그런데 네. 일단 이제 하위 참여하지 20%를 않는다? 받은 상태에서 컷오프니까. 김영주 의원처럼 아니 근데 그런 그러면 이제 분들 가능하잖아요. 또 대부분은 또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박용진 의원, 두분 한다고 송갑석 그랬죠. 의원 이런 분들은 다 경선 참여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지금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의 제3지대가 지금 저렇게 빠개졌잖아요. 예. 그게 영향이 되게 큰 거고요. 일단은 거기 가봐야 지금 크게 중도층 중도층이 너무 실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다음을 보자. 노무현의 길을 가자.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경선에서 내가 이긴다라는 것보다는 나가서도 큰 가능성이 지금 안 보이니 여기서 일종의 그 뭐랄까 4년간의 장렬하게 와신 산화해서 상담을 하겠다. 그렇죠. 산화해서 다시 살아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분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집단 아까도 구심점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느슨한 그런 집합체 같은 비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비명들도 저는 김상현 평론가 말씀처럼 산화할 사람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낙연 쪽으로 갈 사람이 다르다 상황이 이를테면 저는 호남 쪽은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이 호남으로 지금 조금 더 범위가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 좁혀진 쪽으로는 호남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자신이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충청이라든지 그 지역구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함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쨌든 입지와 전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지역으로 나누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제가 동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답이 보인 거예요. 이원욱 조홍천으로. 그 수도권은 이준석 쪽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같이 해봐야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금 생각인 거거든요. 그럼 수도권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임종석이 그 구심점에 서준다면 예.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약간 기대감 같은 거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90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탈당해서 이낙연 그렇죠, 신당과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예, 90점.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택지가 네 가지인데 1번 무소속, 2번 새로운 미래, 3번 개혁신당, 예. 4번 국민의힘. 그 1, 2, 3, 4가 무순이 아니라 예. 가능성 순인 것 같아요. 예. 나갈 분들이. 지금 김영주 무소속이나 이낙연 신당 쪽이 어쨌든 가능성은 좀 더 높고 예, 그렇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로는 아니고 예. 뭐 낮지만은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뭐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아주 국민의힘 영입. 쪽에서도 아휴 저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온화한 분을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다니 우리 당으로 오세요. 막 이런 지금 식의 제가 이재명 고혈압. 대표랑 이 민주당 주류를 보면요 위태위태해 보여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덕에 버티는 건데 한 번만 뭐 한 가지에 뭐가 있다면 아까 뭐 임종석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와르르 할 수도 있다라는 불이 확 느낌이 붙을 드는 수도 있다. 순간 그게 당 내분이건 지지율이 확 빠지는 거건 좀 되게 위태해 보여요. 밖에선 보이지 않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반쯤은 의자 다리가 잘려져 간단간단하는. 있는 여기를 빨리 이제 테이프로라도 붙이느냐 예. 뭐가 문제야라고 하다가 확 주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뭐 어제 이철희 전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출마해야 된다 반전 카드는 이런데 가능성 있어요? 없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당 대표직을 또 전격적으로 사퇴하든지 뭔가 네. 내려놓는 모습을 뭐 내려놓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비판 일색이니까 다 뭐 반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청취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예. 계실 텐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반 이재명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그게 바른 길이다. 예.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저는 방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아실 길이다. 텐데 한두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 이야기를 쫙 하다가 맨날. 뒤에 민주당 2분밖에 안 남았네 이랬는데 아니, 이야기 이제 많이 나온 쪽이 안 좋은 거야. 김상일 우리는. 평론가님의 저러한 스탠스는 저와 같은 스탠스다. 이 진보 참칭 또 그런 평가 들어요. 내려놓는다는 얘기에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호랑이 민심이거든요. 그럼 떡 주는 할머니는 사실 정치인이에요. 그럼 또 호랑이가 쫓아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이 민심의 어떤 배반의 신호가 왔을 때 사실 떡 하나 던져주고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재물이 있어야 돼요. 팔을 딱딱 떨어 던지고 그다음에 호랑이 거기에 만족을 시킨 다음에 자기 어떤 정말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형국은 뭐냐면 계속 그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떡 하나 주면 이 신호가 왔는데 지금은 거의 다리 사지를 다 던져줘도 만족할까? 이런 상황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뭘 내려놓기는 현재 정사상 쉽지 않아 보이고 아까 이제 김성환 간사 의원 얘기도 뭐 그렇게 보이고 공천이 거의 끝나는 3월 네. 22일 그리고 뭐 선관위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저 이제 당대표 좀 그만두고 당은 선대위 체제로 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치인들 지도자들은요. 제가 정치해가지고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지금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럴 바뀌어야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선 잠시만요. 후퇴하고 예. 우선 후퇴하고 그다음에 선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위성정당의 비례순번으로 간다. 왜냐면 권리당원들이 아니 되옵니다. 넣어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뭐냐 지금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너무 죽을 쓰니까 본인들이 뭘 해도 되는 줄 알고 너무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근 평론가님 말씀 같아진 거죠? 보세요. 보세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얘기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공천이요. 제가 볼 때는 자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 잘못했다는 걸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한 거니까. 근데 그 반성과 성찰이 하나도 없는 공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김건희 특검법만 지켜다오. 예.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특검 방탄을 위한 공천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현역 컷오프가 지역구 컷오프 0명 현재 그러니까요. 상황. 네. 이게 이제 특검법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런 공천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민주당 공천이 이제 문제인 거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뭘 보면요 잘못하지 않는 거가 있고 잘하는 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잘못하지 않는 건 성공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까지는 못 가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지만 저도 공감하지만 원래 한동훈 위원장 할 때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했던 거는 검사 공천. 아바타.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 예. 뭐 친구 동기 뭐 같이 검사 생활했던 사람 뭐 용산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줄줄이 들어갈 거다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잘못하는 건데 잘못하진 않으니까 잘하지는 못하지 않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물관리 네. 못한다라는 비판인데 저는 그거는 뭐 그런 비판이 충분한데 잘못하지 않는 거는 해결이 돼 있다. 거기다 민주당하고 대비가 되니까 더 큰 거죠. 아니 저는 이 국민의힘은 부분이 잘못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정진석 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공천 기준을 스스로 어겨서 지금 넣었잖아요. 주진우 비서관 은근슬쩍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지에 잘 네. 들어갔는데 저쪽이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그게 안 이쪽은 보이는 좀 거지. 안 받는다.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현역 의원 이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 인물이 너무 없어요. 뭐 누구고 뭐 용해관이고 누구고 간에 그냥 없어 사람이. 얼기설기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보일 거예요. 민주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어차피 공천하고 나면은 쭉쭉 세우는 건데 공천 다 완료된 뒤에 딱 이렇게 보이면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이게 너무 얼기설기하구나. 이거는 무슨 현역 의원 때문도 아니고 뭐 용산이 뭐도 아니고 뭐도 이걸 한동훈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굳이 책임을 좀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예. 그때 많이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교통정리하는 수준으로 우리 좀 강한 쪽에 너 말고 너 가고 넘어가고 그걸 책임 묻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계속 좀 패하고 그러다 보니 예. 명망 사람 있는 자체가 인사도 없어요. 없고. 그리고 또 예. 지자체 많이 갔어요 이번에. 원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계열에서는 때. 지자체 잘 안 가거든요. 하도 패배하다 보니까 지자체 인자들이 또 구청장도 가고. 구청장으로 많이 간 거. 근데 김삼일 평론가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론하는 건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현상이 어떻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하는 거죠. 것이니까 현상은 어쨌든 받아들여지는 게 민주당 못한다. 뭐 저 국민의힘 뭐 못하진 않네. 이 정도거든요. 네, 왜 네, 그건 그러냐면 알죠. 네. 나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초도 효과라고 봐요. 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에 어떻게 인상 지어지느냐. 선거는 인식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처음에 이 원내 3명 이 모습이 있었어요. 원내 3명 누구 김성태 받아들였지, 석동현 받아들였지, 그다음에 김무성 받아들였지. 원내 3명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산의 거두들, 부산 경남의 거두들 3명, 원내 3명이 또 지역 재배치 다 받아들여요. 예. 뭐 말씀 안 드려도 서병수부터 아시겠죠? 그런데 이쪽 3명은 서병수, 어떻게 김태호, 돼요? 조혜진. 네, 민주당 3명은 어떻게 돼요? 이현욱, 뭐 조응천 탈당. 모습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초두 효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무난하네. 그리고 최신 효과로 봤을 때는 민주당 계속 이렇게 공천이 나빠 이렇게 지금 대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분석이면서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전 뭐냐면 저는 그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그 친윤들이 쫙 공천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사천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네, 아예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인정해주고 가다 보니까 일단 잡음이 없는 거지. 실제로 자체가 별로 없다 그렇죠. 보니 예, 예. 주방에 어질러질 게 없다. 그렇죠. 좀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친명도 있고 찐명도 있고 있고. 신명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 편이야라고 고를 사람도 있고 실제 내 편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계속 잘못하진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심플리시티 윈즈라고 네. 단순한 게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야 니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가 더 잘하지 못하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건 한 위원장이건 간에
일단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거 분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대통령도 레임덕 이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일단 이겨야 걱정하자로 돌려놓은 분위기 같아요. 예, 잠시만요. 일단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자 그럼 현재 네 분의 의견은 다 민주당이 더 못하게끔 보이는 게 맞다 이런 건데 장 소장님 25초 드릴게요. 이 상태가 계속될까요? 계속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변수는 없어요? 예, 갈등과 혼란 없이 그냥 안정감 있게 네. 그냥 뭐 골치 아픈데 경선해. 그래서 이기는 사람 공천 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 다른 변수는 물갈이 개혁 공천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이제 4월 10일 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도 그냥 자기네들 다 그냥 공천 줬네. 이런 평가 받으면 그것도 총선에서 어떠한 평가 받을까. 아 그런 그것도 것도 또 지켜봐야 될 평가될 것 수 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윤태곤 넘어와 정치분석실장,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진행하시는 분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제가